자, 그랜드라인 미니 모의. 요거는 실제 모의고사에서 8번부터 13번, 그 다음에 19번, 20번, 3점짜리 2개랑 4점짜리 6개로 이루어져 있는 3등급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맞춰야 될 수준의 문제들로 이루어진 시험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공통 테스트를 봤을 때 아직까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아직 3등급 확보가 안 된 4등급, 까딱하면 5등급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도 뭐 다 맞추진 못하겠지만 차차 회차가 거듭될수록 다 맞춰가면 좋겠다라는 느낌. 당연히 아직 나한테 뭐 수투라든지 수원 뒤쪽도 아무것도 안 배웠으니까 나처럼 풀 수는 없을 테지만 그래도 2학년 때 각자 선생님께 잘 배웠을 테니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x 세제곱하고 a 괄호 x 빼기 6의 세제곱. 평행이동이 얼마나 된 관계인 거야? x축으로 6만큼 평행이동된 관계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ax의 세제곱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그게 그대로 6만큼 평행이동되면 돼요. 그게 y는 0이라는 건 바로 무슨 축이고? x축이고 y는 8a라는 게 있대. 자, 근데 넓이가 18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보면 요거 가로의 길이가 여기가 6인데 평행이동을 6만큼 했으니까 이거 다 가로의 길이가 싹 다 뭐로 똑같은 거야? 6으로 똑같아. 그러니까 책을 휜 것처럼 통통통통 잘 다듬겨주면 그냥 무슨 사각형이 된다? 직사각형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넓이가 18이다라는 걸 보고 뭘 알아야 되냐면 요 높이 이게 얼마다? 이게 3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일단 a의 값을 구하고 보자. 따라서 a는 몇 분의 3? 8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ax의 세제곱과 x 이퀄 0, y는 8a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x 이퀄 0이라는 게 뭐냐? y축. y축하고 y는 8a로 둘러싸인 이 부분을 구하라는 뜻이구나. 맞죠? 그러면 당연히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직사각형에서 이쪽 정적분을 뺀다로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러려면 여기가 어딘지를 먼저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교점을 풀어야 될 것 같아. 요 3차 방정식은 y는 8분의 3 곱하기 x의 세제곱, ax의 세제곱이었으니까 그게 누구랑 만날 때를 구해야 되냐면 8a. 8a라는 건 3입니다. 따라서 x라는 건 쉽게 나오겠다. 얼마다? 2. 그래서 사실 이 점은 2, 자, 여기가 당연히 8a였으니까 높이 3이었지? 2,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럼 먼저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인 거고? 6. 거기서 뺄 건데 인테그랄 0부터 해가지고 얼마까지? 2까지. 3차 함수는 8분의 3의 x의 세제곱이라는 걸 방금 구했습니다. 를 빼주면 되겠다. 자, 6 마이너스. 몇십 분의 3이냐 이거? 32분의 3의 x의 4제곱이고 거기다가 0부터 2가 들어갈 거니까 2의 4제곱 이렇게만 들어가면 되겠지. 자, 16하고 30이 약분할 거니까 2분의 3을 빼자. 2분의 12에서 빼니까 2분의 9. 정답은 2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채점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3점짜리는 좀 맞추자 얘들아. 뭐 열심히 해야지. 아직 방학 1주도 안 됐습니다. 괜찮아요. 자, 함수 fx는 이거이고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는 이거다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일단 f라는 친구가 뭐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3x다 이렇게 나와 있고 gx라는 함수가 f의 x 마이너스의 n 플러스 n의 제곱이다. 자, 함수 hx에 대하여 hx 곱하기 g'x가 x 이퀄 k에서 불연속인 실수 k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의 값을 한번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다. 일단 h가 먼저부터 보자. x가 6보다 작다란 8보다 크다 할 때 x 플러스 1. 그 다음에 6에서부터 8까지가 x 8이라는 상수함수다. 이렇게 나왔다. h랑 g의 프라임 요게 x 이퀄 k에서 불연속.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보자 천천히. 결국 gx라는 건 요 3차 함수를 x축으로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뭐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는 n제곱
만큼 폐이동을 하는 거겠지. 그러면 G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G의 프라임은 야 평행이동할 때 위로 평행이동된 것이 기울기를 바꾸나? 안 바꾼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얘만 미분해주면 F 프라임은 무엇이 된다? x-n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나서 hx란 친구가 어떤지를 한번 봐야 돼.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 자, 6이 있고요. 8이 있습니다. 자, 뭐 대충 그래프를 해보면 6,7이고 그 다음에 8,1 때는 9야. 그 바깥일 때 기울기가 이렇게 1인 친구. 그 다음에 6에서부터 8까지는 8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 이게 H. 그럼 질문 일단 H는 당연히 뭐 눈깔로 보시면 어디랑 어디에서 불연속이다? 6이랑 8에서 불연속인 상태. 맞죠? 자, 그러면 분명 배우셨을 거니까 요거는 수투 아직 내가 수업을 안 했지만 그냥 미리미리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H라는 함수는 어디랑 어디서 불연속이지? 6이랑 8에서 불연속이야. 자, 반대로 G의 프라임이라는 건 야, 3차 함수를 평행이동한 거를 미분했어. 얘 불연속 있어 없어? 당연히 없습니다. 얘는 그냥 연속 함수야. 맞냐? 자, 그러면 이거 정도 내신 때 다 공부했겠지? 불연속 함수랑 연속 함수를 곱셈했는데 결과가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더라? 연속인 함수 쪽의 함수값이 0이면 된다. 근데 x = k에서 불연속인 게 딱 하나만 있어라라는 건 6이랑 8 중에 하나 정도는 해결해달라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가능성은 G'의 무엇이 0이거나 6이 0이거나 그렇지. 6이 0이면 8일 때 해결해 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G'의 8이 0이다. 그러면 8의 불연속은 해결해 줄 수 있겠고 6만 불연속인 채로 남기고 뭐 그런 뜻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 G'이 뭔지를 한번 보자. 뭐 F'이 뭐냐면 3x제곱 빼기 3이야. 자, 그래서 결국 G'이란 친구는 G'이란 친구는 이 새끼를 x축으로 얼마만큼 표현한 거니까? n만큼 표현한 거니까 원래 이 새끼 x축하고의 교점이 어디야? 원래 풀마 1이지. 근데 그걸 그대로 n만큼 들어 올렸으니까 오른쪽 친구는 1 플러스 뭐일 거고? n.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1 더하기 n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치? 자, 이 둘 중에 하나가 6 내지는 8 이렇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얘가 8일 때를 보자. 즉 n이 얼마일 때? 9일 때를 보자고? 그럼 얘가 8이고 얘가 10이야. 그럼 당연히 8인 건 해결해 줄 거니까 뭐에서만 불연속? 얘는 6에서만 불연속.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만약에 요 작은 새끼 있지? 그게 6이라고 치자. 얘가 6이라고 n이 얼마지? 5. 그럼 얘가 6이고 이 새끼는 4니까 뭐 6만 해결해 줄 거니까 어디는 불연속? 8에서는 불연속이 살아있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n이 7, 즉 6이고 8이면 어떻게 되냐? 둘 다 해소해버리겠지? 근데 그럼 돼, 안 돼? 안 되니까 얘는 좀 째껴주셔야 된다. 라서 정답은 14라고 해주셔야 되지 21은 아닙니다. 물론 21이라는 선제가 없기 때문에 낚일 일은 없겠지만 정답은 곱함수의 연속성 가볍게 쓰시면 답은 2번이었지. 자, 그 다음 3번.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합니다. 서로 다른 상수 k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일단 식 써볼게.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1의 ft dt.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x의 4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k까지의 ft dt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래. 그럼 일단 질문. 얘는 k가 상수거든? 얼만진 모르겠지만 얘는 변수야 상수야? 뭔지는 모르지만 상수인 거지. 자, 그래서 얘를 잠깐만 p라고 치환하자. 보통 k라고 치환하는데 문제 k가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고 당연히 정정함이니까 양변 뭐 하고 싶어야 정상이야? 미분하고 싶어야 정상이야.
준구나 이거 미분하면 뭐 됩니까? x-1에 fx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p는 그냥 상순위가 잠깐 냅두고 그 다음 빠르게 미분하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에 8 이렇게 나오겠지. 뭐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문제를 냈겠지. 4, 2차씩 없고 마이너스의 12, 8 뭐 x 빼기로 될 거니까 문제 냈겠지. 1로 빠르게 조립제법한다. 4, 4, 4, 4, 마8, 마8, 빵 딱 됐네요. 그러면 따라서 하고 fx만 빨리 남겨버리자. fx는 x-를 약분하고 2차식 이 부분 남았는데 4 정도 묶어낸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랑 x-의 1 맞나? 그리고 거기다가 뭔진 모르지만 생수 p가 곱해져 있다. 뭐 이런 얘기겠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수가 포함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대처법은 약간 도돌이표 같은 거였어. 이게 P라며. 그래서 P를 다시 한번 써보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FT. 그걸 구했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4P에 적분할 거니까 전개해두는 게 낫겠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DX. 맞냐? 그럼 어차피 P 상수 튀어나올 거니까 지워주면 되겠지. 그러면 P1 하고 약분해주고 얘는 실제로 적분 들어가자. 꺽쇠 끼고. 자, P는 알렸다이. 그러면 종현아 미분해 적분해줘. 자, 거기다가 0부터 K까지. 그러니까 어차피 뭐 K만 대입하면 되겠지. 뭐 방정식일 테니까요. 3배 정도로 해가지고 분수를 탈출해볼게. 4K의 세제곱 플러스 3배하고 있다. 6K의 제곱 빼기 3배하고 있다. 24K. 이 새끼 넣으면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3은 0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맞냐? 자, 근데 문제는 이거를 만족하는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만족하는 K의 개수. 그치?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항상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래프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러니 뭐 3 같은 거를 는삼으로 바꿔도 괜찮겠다.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서 y는 3과 몇 번 만나냐를 빠르게 확인하면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치? 적분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얘 그래프 그리려고 한번 미분을 해볼게. 그러면 또 결국 이 새끼랑 비슷하게 나와요. 12k의 제곱 플러스 12k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니 얘는 당연히 3차 함수인데 그 값이 언제 생기는 3차 함수야? 마이너스 2랑 1일 때 생기겠지. 맞냐? 자, 그러면 상수함수 3이 어디를 지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 값들 따져가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돼. 대충 1 넣어볼까? 1 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14. 얘보단 3은 더 위에 있겠군. 그럼 여기가 중요하겠는데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보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2 플러스 24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플러스 48이야. 뭐 정확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구해보면 얼마냐 이거? 40이냐? 그렇다는 건 상수함수 y = 3은 요렇게 지나가겠지. 그럼 몇 번 만나는 거야? 3번 만나겠지. 따라서 정답은 3개, 3번이었습니다. 시원아 채점 똑바로 하세요. 뭐 연필로 대충 찌그리지 마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처럼 대충 공부하실 거면 저랑 같이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혼자 찌그리다가 대학 알아서 가시고요. 채점도 똑바로 하고 수업도 똑바로 듣고 집중하고 좀 2학년 때처럼 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냐니 등급을 보고도.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과 같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b.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극값의 합은 10이다. 오케이. 일단 그럼 f'부터 한번 대충 구해놓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의 3a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극값이
언제 생기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a하고 플러스 루트 a에서 생길 거다. 물론 이제 얘네들의 합이 10이다라는 거 뭐 좀 이따가 대입하면 되겠지. 지금은 좀 귀찮아. 뭐 더러우니까. 잠깐 냅두고요. 나조건 f의 x-2가 여기랑 여기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양의 실수 k의 최소값은 b다. 이렇게 나와있다. f의 x-2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의 k부터 무한대까지 증가 하도록 하는 k의 최소. 이게 b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얘는 fx가 얼마만큼 편이동된 거야? 이만큼 편이동된 거. 그러면 생각할 방법은 두 가지야. 실제로 이 친구를 오른쪽으로 이만큼 편이동할 수도 있고, 이 상황 자체를 거꾸로 x축으로 얼마만큼 편이동하면, 마이너스 이만큼 편이동하면 원래 fx에 대한 이야기로 바꿀 수 있겠지. 자, 아무래도 fx 자체가 좀 그대로 이쁘니까 얘를 원위치 시키는 방향으로 가볼게. 그러면 fx가 자 이만큼 편이동한 게 어차피 마이너스 무한대에 뭐 이만큼 왔다 갔다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k까지였대. 그럼 걔를 빠꾸시키면 어디까지라는 거야? 마 k 마이너스 2까지일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 k 마이너스 2. 마찬가지로 k부터 무한대라는 걸 2cm 빠꾸시키면 어차피 무한대는 빠꾸돼봤자 무한대고 뭐부터가 되는 거야?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거인 k의 최소값은 여전히 b다. 뭐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자. 뭐 이걸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 k 빼기 2까지 증가해야 된대. 그러면 마 k 빼기라는 건 이 극대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증가인데 얘보다는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왼쪽. 대충 이런 곳에 마 k-2 이렇게 잡혀줘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 k-2부터 무한대까지도 증가한다는 건 k 빼기 2는 이번에 극소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k 빼기 2는 뭐 대충 뭐 이런 쪽에 있나 봐. 그런 k의 최소값이 b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최소라고 했거든? 그러면 항상 뭐 최소가 얼마다, 최대가 얼마다 이렇게 표현을 주면 얘가 최소라는 건 더 클 때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겠구나라는 뜻이겠지. 거기서부터 시작해보는 게 관찰이 용이해. 그래서 K를 존나게 키워봐봐. 그럼 K가 존나게 커지면 얘는 오히려 뭐 해져? 작아지겠지. K가 존나게 커지면 얘는 커지겠지. 아, 그렇다는 건 K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네 둘은 간격이 뭐해져? 좁아지겠지. 이해돼? K의 최소값이 B라는 건 K가 존나 크면 당연히 된다야. 그럼 그게 무슨 상황이지? 생각해보면 K가 존나게 크면 얘는 존나 커. 얘는 마이너스 K가 존나 작아.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무한대는 당연히 증가하겠지. 근데 K가 점점 B에 가까이 작아질수록 얘네들이 좁아지는 거네. 맞냐? 자,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A고 얘가 플러스 루트 A야. 지금 뭐가 문제냐면 얘네 둘은 정확하게 제로에 대해서 반대지. 이해돼? 그러면 요 두 숫자 중에서 절대값이 더 작은 건 누구예요? 얘가 더 절대값이 작은 게 느껴지냐? 대충 K에다가 5 정도만 넣어봐. 얘는 3이고 마 7이지. 뭐 3만 넣으면 얘가 1이고 마 3이지. 그치? 3이면 1이고 마이너스 5지. 근데 그러면 얘네들이 점점 좁혀지면서 K 빼기 2가 루트 A에 먼저 도착할까? 마이너스 K 빼기 2가 마이너스 루트 A에 먼저 도착할까? 얘가 더 먼저 도착하겠지.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정확히 0에 대해서 대칭인 걸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최소라는 상황이 이 노란색 두 개가 동시에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질 리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얘가 더 절대값이 작으니까 더 빨리 작아질 거 아니야. 0에 가까워질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 k 빼기 2라는 곳이 정확히 여기에 있을 때 마이너스 k 빼기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해되냐? 근데 그런 상황이 바로 k가 얼마일 때다? b일 때입니다. 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랑 뭐가 똑같은 거구나. b 마이너스 2가 루트의 뭐랑 a랑 똑같은 거구나. 이해돼? 요 정도는 너네가 조금만 신경 써서 고민하면 충분히 너네가 해낼 수 있는 수준이야. 너무 어렵다 이런 수준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연습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A랑 B에 대한 식 하나만 더 찾고 싶은데 뭔가 아까 안 썼던 조건 하나 있던 것 같은데 뭐 안 썼지 우리? 네, 극값의 합은 10이다. 이거 안 썼다. 쓸어 갈게요. 자, 극값 F의 루트 A부터 구하겠습니다. 암산 될까? 루트 A 세제곱하면 A 루트 A 마이너스 3A 루트 A 몇 루트 A? 마이너스 2A 루트 A 플러스 B까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F의 마이너스 A 루트 A를 보겠습니다. 이거 좀 센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3차 함수 관찰할 때 항상 일단 뭐부터 좀 관찰하라고 변곡점부터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변곡점이라는 건 결국 세근의 합부터 보란 뜻인데 특히나 이렇게 2차항이 없는 건 꼭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 이건 세근의 합이 0이니까 변곡점이 반드시 어디 콤마에 있다. 0 콤마에 있다. 단, 저 새끼 기함수냐? 는 아니야. 누구 때문에? B 때문에. 자, 근데 이것만 없으면 기함수. 그걸 다 같이 B만큼 들어올렸다는 뜻이거든. 그러니 F의 마이너스 루트 A도 뭐 뒤에 B는 그냥 붙는 거고 얘네들이 정반대니까 여기도 반대겠지. 그러니까 A 루트 A다. 이 A 루트 A다. 라고 빨리 찾아주면 되겠네. 이제 이거 연립하면 되겠다. 얘네들을 더하면 11에 지워지네. B가 얼마네? B가 5. 그러면 대입해주면 A는 얼마네? 루트 9가 3이겠네. 따라서 F1, F1로 마무리합시다. F의 1은 1-의 3A 플러스의 B니까 암산 좀 해볼게요. B가 5니까 6. 6에서 27 빼래. 마이너스의 21. 이렇게 나오겠지. 4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거 4번처럼 이런 증가와 감소를 주제로 하는 문제를 너네가 잘 못하는데 할 수 있어. 쫄지 마. 듣고 이해가 되잖냐? 그럼 집에서 연습해보면 분명 있게 된다는 뜻이야. 너네가 2학년 때 너무 연습량이 부족했어. 그것뿐이에요. 머리가 딸리거나 그런 건 없어. 그냥 안 한 것뿐이야. 하면 돼. 자, 5번. 수열 AN이 블라블라블라를 만족할 때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나와있다. 이런 빈칸 넣기는 그냥 천천히 따라가면 돼. 절대로 틀리면 안 되고 틀릴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AN이 어떤 수열이 좀 느껴보자. 세 번째 항부터는 이거 N에 관한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무슨 수열이구만. 등차 수열이구만. 근데 뭐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치나봐요. 뭐 그런 건 같아. 자, 그래놓고 나보고 시그마 1에서부터 12까지 S의 N 플러스 1분의 1을 구하래. 야, 이것만 주면 못해. 근데 박스가 있어. 지금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이거래.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지금 이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S의 N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플러스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18K-의 12래. 자, 생각해보자. 일단 SN이라는 건 수열의 합이야. 잠깐만.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일반항이야. 근데 문제는, 실제는 이 식을 뭐부터 쓸 수 있어요? 3부터 쓸 수 있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짓거려놨어? 1부터라고 해놨지.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얘로 메꿔주면 되나 보다. 맞냐? 그러면 봅시다. 실제는 첫 번째 항이 얼마야? 5. 근데 이 식을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한 셈이 돼버렸어? 6이구나. 첫 번째 6을 한 셈이 돼버렸지. 이게 이상. 맞냐? 또 두 번째 항도 그래. 실제로는 23이래. 근데 여기 2 넣으면 얼마고? 24가 이상이래. 그러면 이상보다 실제가 총 얼마 작아? 총 2 작지. 그러니까 야, 너 틀렸어. 이만큼 어긋나는데.
돼줘야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얘를 한 줄로 정리한 것 같으니까 빠르게 정리해보자. 마이너스 2 플러스. 야, 이 정도 공식은 씨발 다 알겠지. 자, 18 해놓고 K 공식이니까 2 nn 플러스 1 마이너스 몇 n? 12n. 암산합시다. 총 몇 n 제곱 전개할까요? 9n 제곱. 그 다음에 무슨 n? 플러스 3n인가? 마이너스 3n.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a. 자, 요게 지금 납박스가 될 것 같아. 자, 따라서 해놓고, 오케이. 따라서 뭐라고 되냐면, 시그마 1에서부터 12까지의 s의 n 플러스 1분의 1은 어떻게 바꿨는지 볼게. 시그마 2부터 13까지 나 분의 1이래. 왜 그런겨? 시그마는 결국 직접 대입해봐서 뭐부터 뭐까지의 덧셈인지 파악해보라고 했잖아. S 뭐부터? 2부터 12까지, 13까지 하라는 뜻이니까 2부터 13까지 SN을 쓴 거야, 이 자리에. 근데 방금 이 이상에 대하여 SN을 구했으니까 여기다 바로 대입하면 된다는 뜻이었겠지. 자, 그 다음 이게 3분의 1 빼내고 지랄지랄 해가지고 다 라까지 있어요. 이야, 이거 어떡하냐. 3분의 1을 왜 바깥으로 뺀 거야? 뭐 어떡하라는 거야? 자, 여기는 느껴야 되겠지. 이게 지금 뭐 오늘 수업할 부분이긴 하나 이렇게 찢어졌어. 이런 걸 무슨 형이라고 부르니? 가장 간단한 예시는 이런 거야. nn 플러스 1분의 1 이런 거. 이거 어떻게 바꿔서 계산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같은 걸로 바꿔서 하지. 그러면 슉슉샥샥 지워지지. 그래서 뭐 사람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를 수 있겠지만 내 수업에서는 소거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소거를 한다 이거야. 자,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 좀 복잡하거든. 와, 스파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 5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 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거 여기 바로 가기 전에 좀 여기 써볼게. 9 바로 인수분해한 거 쓸게요. 3n 마이너스의 2 괄호 3n 플러스 1 분의 1인 거지. 일단 얘가 이렇게 갔다가 가자고. 맞냐? 자, 그러면 오늘 수업할 거 미리 여기서 하자. 부분 분수 찢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 오케이.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뜻은요. 너는 이걸 외우고 있는 것 같아. 얘들아, 이거 고1 때 배우는 거긴 해. a 곱하기 b분의 1. 이거 부분 분수로 찢으시면 공식 뭔지 알아요? b-a분의 1 괄호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거든? 절대로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그렇게 외우니까 지금 너네가 대답을 못한 거야. 왜? 복잡하거든. 결국 오늘 할 얘기야. 수업 때 할 건 미리 할게. 부분 분수로 변형을 하라는 건 결국은 좌변이랑 우변이 똑같다라는 항등식이거든? 당연히 그렇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꼭 뺄셈으로 빼리라는 이유도 없고요. 공식을 외울 것도 없습니다. 뭔 말이냐면 네가 만약에 a분의 1하고 b분의 1을 덧셈으로 찍고 싶다고 쳐봐. 그럼 저질러 놓고 거꾸로 통분해보세요. 분자에 뭐 생겨버려? 그럼 a 플러스 b분의 1로 막으면 그만이고. 만약에 네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찍고 싶으면 거꾸로 통분했을 때 분자에 뭐가 생기니까? b-a가 생기니까 b-a분의 1을 찢으면 그만인 거고. 만약에 뭐 그럴 일 없겠지만 b분의 1 빼기 a분의 1로 반대로 하고 싶어. 그럼 분자에 뭐 생기니까? a 빼기 b가 생기니까 이렇게 막아주면 되는 거지. 절대로 앞에 뭐분의 1이었더라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똥 싸면 수습하면 돼. 사고 치면 수습하면 돼. 큰일 났으면 나중에 수습하면 된다의 마인드로 하면 공식 외울 필요가 없어. 그리고 실제로 얘를 덧셈으로 찢는 것도 부분분수 변형이라고 하는 게 맞아.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알려줘. 왜? 물론 소거형이 되려면 대부분 덧셈으로 찢는 게 나아, 뺄셈이 나아. 뺄셈이 나으니까 하는 것뿐 이것만이 정답인 건 아니라고. 자, 지금 공식 외우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3n 빼기 2분의 1하고 뭐 어련히 무슨 셈이 나겠지? 뺄 셈이 나겠지 하고 일단 아무렇게나 찢어놓고 그 다음에 거꾸로 통분을 천천히 하세요. 머릿속으로. 아 분자 뭐 생기네. 조심해 크로스야. 마삼이야 뿌삼이야. 3이 생겨버리겠네. 아 그러니까 뭐 분의 1하면 되겠구만. 3분의 1하면 되겠구만 하는 거지 외우는 거 아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보이네. 3분의 1이 여기 있는 거고 플러스 3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는 3n 빼기 얼마? 3n 빼기 2가 들어가주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라까지 계산하러 가야 됩니다. 는 마무리할게. 3분의 1 있고요. 자, 이것도 얘기하자. 여기다가 좀 할게. 오늘 수업할 거 미리 여기서 다 한다. n괄호 n 플러스 1분의 1. 종현아 이거 부분 분수로 찢으면 뭐가 된다고? 오케이.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시그마 1에서부터 10까지 하고 시그마를 취하게 되면 당연히 뭐 슉슉 지워지겠지. 이 소거형 시그마의 특징은 뭐냐? 앞에서 살아남는 거의 개수랑 뒤에 살아남는 거의 개수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고 만약에 앞쪽에서 제일 작은 수가 살아남으면 맨 뒤는 큰 수가 살아남을 거야. 그러니까 몇 개 살아남을지만 천천히 보면 되는데 자, 얘네들 숫자 차이가 얼마야? 1. 몇 칸 차이야? 한 칸 차이. 그럼 앞뒤로 몇 개 살아? 한 개 살아. 그러면 맨 처음에 1 들어가면 1분의 1 살고 그럼 맨 뒤에 10 넣으면 어느 쪽이 살아? 뒤에 게 사니까 10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뭐래? 뭐분의 1? 11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좀 이따 수업 때 할 거 다 얘기한다. 여기서 집중해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치자. 자, 얘네는 이번에 숫자 얼마 차이나? 2 차이 나지. 자, 2 차이 나니까 두 칸인 건가? 숫자 차이랑 칸수 차이는 다른 거였어. 왜? 실제로 넣어보면 이 새끼 1, 3이고 그 다음에 3, 5, 5, 7 이렇게 되면서 한 칸 만에 바로 지워지겠지.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얘네 얼마 차이 나는데? 2 차이 나는데 여기에 2n이니까 n이 하나씩 커질 때마다 숫자가 얼마씩 커져서 2씩 커지지. 그러니까 2 차이 나는데 한 번에 2씩 끼니까 그거 한 칸 차이다 이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게 이거면 이거 몇 칸 차이인 거야. 숫자 차이는 4인데 한 번에 2씩 메이크업하면 이게 두 칸 차이다. 오케이. 숫자 차이로 보는 게 아니라 칸수 차이로 봐야 돼. 오케이. 이 얘기까지 알아들었으면 오케이. 이제 이거 얘네 이 새끼들 이거랑 이거거든. 숫자는 얼마 차이나? 3 차이나. 그런데 3n이니까 30 커지거든. 몇 칸 차이야? 한 칸 차이다. 앞뒤로 몇 개 산다? 한 개씩 산다. 2가 들어가면 작은 거 큰 것 중에 누가 살겠어? 작은 거 몇 분의 1? 4분의 1. 13 들어가면 둘 중에 뭐 한쪽? 큰 쪽 몇 분의 1? 40분의 1이 살아남을 거다. 통분합시다. 40분의 여기 얼마고? 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자, 라랑 다나가 다 찾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보면 정답은 5번에 1번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들 잘 했네. 이거는 틀린 사람 별로 없군요. 자, 그 다음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차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2배의 인테그랄 xf 플러스 인테그랄 x제곱의 f의 프라임의 dx. f는 x의 제곱으로 시작한다. g0는 1이고 블라블라블라를 한번 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거를 볼 수 있었어야 돼. 얘들아, 수투 때 할 얘기지만 계속 미리 한다. f랑 g를 곱한 건 미분하면 당연히 뭐니? f'(g) 플러스 f의 g'. 이거는 누구나 다 알 거야, 그지? 그러면 적분 문제에서는 오히려 너네가 어떤 방향을 봐야 될 수 있냐면 이거를 보고 이거 뭐 미분한 거네? f 곱하기 g 미분한 거네? 와 같이 미분의 흔적을 찾아내야 될 일이 자주 있을 거예요. 종종 나오는 게 이런 거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요. xf 프라임 더하기 f. 이거 뭐 미분한 걸까? x 곱하기 f를 미분한 거. 곱의 미분법의 흔적을 봐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건 어떨까? 2xf 더하기 x제곱의 f의 프라임. x제곱 f를 미분한 것처럼
보여야 되겠지. 적혀 있네요. 2는 들어와도 괜찮잖아. 그리고 덧셈으로 먼저 한 다음에 인테그랄 대로도 괜찮잖아. 아, 이거 뭐 적분한 거였네. 아, 뭐 미분한 거였네. x제곱 fx를 미분한 거였네. 바로 gx가요. 오케이? 이렇게 미분의 흔적을 찾는 거, 그게 적분단원에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마인드. 오케이? 자, 그러면 가족권 사용해버리자. G0가 1이래. 그러면 여기서 적분 상수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C가 얼마라는 거야? 여기다 그냥 찍 하고 쓸게. 여기다 1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 나조건 천천히 봅시다. 의미 아닌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얘는 t=1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t=3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자, 일단 인테그랄 0부터 t까지의 gx dx가 t=1에서 극대, 그 다음에 t=3에서 최소래. 일단 뭐 t는 의미 아니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정함입니다. 질문할게요. 요거 알파벳 뭐에 대한 함수? t에 대한 함수겠지. 당연히 적분 구간에 t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t=1, t=3이 바로 정의역을 얘기하고 있던 거야. 그러면 질문할게요. 최소라는 건 당연히 뭐이기도 한 거야? 극소이기도 한 거지. 그럼 결국 1에서 극대고 3에서 일단 극소래. 물론 제일 작긴 하겠지만 그러면 둘 다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겠지. 그래서 일단 알 수 있는 건 이 새끼를 미분한 다음에 1이랑 3을 대입하면 0이 나온다는 뜻이겠네요. 미분해볼게. 근데 이 새끼 미분하면 뭐임? 그래. 이거 뭐에 대한 함수라고? t에 대한 함수라고. 미분하면 뭐라고? gt. 미분해봅시다. 바로 쓸게. g의 1도 g의 3도 빵인 거구나. 맞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어떻게 대처할지를 생각을 해보자. 일단 g는요, 몇 차 함수야? 일단 4차 함수. 근데 그 4차 함수가 1이랑 3에서 0이다. 그렇군.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당장 잘 안 와다. 그럼 일단 대입이라도 해볼까? G1이란 건 뭐 더하기 뭐예요? F1 더하기 1인가? 그게 0이기도 하고, G3이라는 건 9배 F의 3 플러스의 1이 0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gx가 4차 함수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2, f를 구하고 싶은데 f가 지금 최고차익에서 1이라고 줬지. 그럼 나 미지수 몇 개만 남았어? 2개만 남았다. 단서가 2개 있는 셈이네요. 자, 따라서 fx를 하지 뭐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할까요? 그러면 f1부터 한번 구해볼게. f의 1은 오마이갓 1 플러스 아니지. f1 플러스 1까지 해야 되는구만. 그러면 2 더하기 a 플러스 b는 빵. 그 다음에 9f3 플러스 1. 오마이갓 9배 괄호 3 대입하면 9 더하기 3a 플러스 b고 걷다가 1까지 더해야만 제로. 맞죠? 귀찮지만 해야지. 어떡하겠어. 어떻게 할까? 해야지 뭐. 위에 거는 그대로 냅두게. 개수가 1이니까. 그 다음에 아래 거를 9를 나눠버릴게. 9 더하기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쓸게요. 1 넘기고 9 넘기고. 그리고 뺄셈 하면 ab 나오겠지 뭐. 해보자. 밑에서 위에 빼는 게 나을 듯. 7 플러스 몇 a가? 2a가 얼마?
그지? 그러면 2a는 마이너스 9분의 얼마? 64.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분의 얼마? 32. 그러면 b는 하고 이것만 암산 잘해보면 되겠다. 2 더하기 하고 b까지 하면 0이라는데 암산 되냐 너네? 도와줘. 내가 안 돼. 9분의 14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마무리로 f의 2의 값 구하라. f의 2. x제곱 더하기니까 4 더하기. 2a니까 2배 하면 마이너스 9분의 64. 플러스 b니까 9분의 14. 이것도 좀 암산해줘. 마이너스 9분의 14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이게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13번에 있는 거야. 준킬러 전에 너네가 맞춰야 되는 4점. 생각해보면 막 그렇게까지 추론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냐, 그죠? 자, 그 다음 7번 가겠습니다. 7번에 시 하나 나왔나 답? 몇이요? 10, 13. 너는? 19. 준근이는? 안 풀었어. 못 풀어서. 지송이는? 하하. 봅시다. 채연이는? 하하. 자, 봅시다. 일단 x 더하기 2분의 파이, x 더하기 파이 이런 거 보니까 뭐 해야 돼? 가계변은 해야 되겠지.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야. 2분의 파이가 한 개니까 바꿔 안 바꿔? 바꿔. 그리고 부호를 따지긴 해야 되지만 어차피 제곱이니까 양수가 되겠지. 이렇게 조금 꿀 빠시면 돼. 그러니까 5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는 그대로 일단 잠깐 냅두고요. 사인 x 더하기 파이, 파이 더하기 x 뭐 되냐? 마이너스 사인 되냐? 그럼 마이너스 사인 x는 0이다. 그럼 일단 다 뭘로 통일해야 돼? 사인으로 통일할까?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을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6 사인 제곱 마이너스의 사인 마이너스 1은 0이다. 너 인수분해가 되는 거네. 2랑 3이고 마1과 뿌1 이것만 쓰고 바로 물어볼게. 사인 x가 뭐 또는 뭐다 채연아?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이거를 만족하는 x가 6개를 갖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왔다. 그래프를 그려야지. 자, 사인 x예요. 한 요 정도만 그려볼까요? 아이고. 야, 사인 x는 무슨 함수지? 기함수. 뭐 이렇게 생겼겠지. 자, 그러면 먼저 마이너스 3분의 1이란 건 요렇게 2분의 1은 조금 더 위쪽에 요렇게 있을 겸. 근데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a까지라고 0에서부터 대칭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씩 벌려볼게. 자, 0에서부터 이렇게 벌려갈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건 얘게. 아래 거게 위 거게. 아래 거 먼저 만나겠지. 더 값이 절대값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맨 처음에 나올 이 새끼 1번 근이야. 좀 더 벌어지면서 이 새끼가 2번 근으로 들어올 거야. 그러면 얘가 몇 번? 얘가 3번이지. 더 멀리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4번이야. 자, 이런 식으로 나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6개가 있어야 된대.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여기 마이너스 파이고 파이잖아. 파이까지 왔어. 좀 더 벌어졌어. 여기가 먼저 생기나 왼쪽이 생기나? 오른쪽이 먼저 생기겠지. 여기가 5번. 그리고 이제 여기가 6번이고요. 정확히 여기일 때 얘는 한 뭐 이 정도 있겠지. 최소 구하라니까 지금 이 상황 구하라는 거네. 맞냐? 그러면 정확히 여기가 마이너스 a인 상황이니까 바로 사인의 값이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를 봐야 돼. 맞지? 자, 여기가 원점이었습니다. 야, 사인 값이 2분의 1일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 몇 도? 여기 6분의 파이 같지? 그러니까 도로 말해도 괜찮아. 30도는 아니고 30도 좀 편하더라고. 여기는 몇 도?
6분의 5 파이. 그게 편하냐? 뭐 150도. 사인, 코사인 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성질 무슨 성이니까? 대칭성이니까 여기가 제로고 180이니까 더해서 180이 유지되면 되겠다. 뭐 등차 중앙 이런 느낌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난 여기가 궁금하거든. 이 새끼는 얘랑 딱 한 주기 차이지. 360도 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몇 도? 마이너스 210도, 즉 마이너스 6분의 7파이. 그게 바로 마이너스 A면 되겠구나. 따라서 A는 6분의 7이니까 정답은 13이었죠. 자, 그 다음 8번 하겠습니다. 정역이 실수 전체인 이거를 만족합니다. 나 조건 보니까 무슨 함수? 주기함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일단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뭐 좀이라도 그려보지 뭐. 요 정도 2라고 하고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 0부터 2까지 그리자. 어디로 볼록이면서 꼭지점 어디? (0부터 2요) 너 풀었네. 대답을 빨리빨리 하란 말이야. 위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이 어디?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0은 아래로 볼록이면서 (1,1이니까) 요렇게 생겼고 이것이 지금 복붓. 여기가 4일 거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까지 마치 사인 그래프 같이 생겼다 이거지. 맞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얘가 y는 n분의 1x가 많은 점에 x좌표를 t라고 할 때 y는 n분의 1x와의 교점을 t라고 할 때 f't는 음수다로 만족하는 t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f't가 음수 인 개수. 그거를 an이라고 하지. 자, 그러면 직접 안 해보고 일반화 될 똑똑한 친구 있어 없어? 없어. 나도 못해. 하나씩 해보면 되겠지. n이 1일 때 보자. n이 1이란 건 y는 몇 x란 뜻이야? y는 1x란 뜻이겠지. 그러면 그거 볼 때는 1,1이 정확히 여기였고 여기가 (1,1이었으니까) 이렇게 그어지는 게 n 이퀄 1이야. 그러면 t에서 만난다의 근이 일단 몇 개고? 일단 근은 3개. 여기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 중에서 f, 바로 이 흰색, 그 새끼의 기울기가 무슨 수인데를 봐야 돼? 음수인데를 봐야 돼. 초록색이 때 있냐? 없네요. 그렇다는 건 a의 1은 몇 개다? 빵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n 이퀄 2일 때 가야지. n 이퀄 2면 어디 컴마 1 지나면 돼? 2,1. 결국 이거 사인 때도 나오는 거지만 치역이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직선과 이 꼬부렁이 만나려면 y값이 언제 1을 탈출하냐, y값이 언제 마이너스 1을 탈출하냐, 그 부분만 보고 딱딱 찍찍 그어주면 되겠지. 2,1 찍어주고 마일 찍어주고 쭉. 그럼 여전히 몇 번 만나긴 해? 3번 만나긴 해. 근데 이번에 음수인 데가 몇 개 있어? 여기 양옆에 2개 있네. 오케이. 일단 A2는 2야. 이렇게 규칙성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A3로 가보자. A3는 뭐 컴마 1 지나면 돼? 3,1.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 맞나? 그리고 내가 왜 더 이상 왼쪽을 안 그릴 거냐면 흰색 그래프 무슨 함수야? 우기 중에 기. 근데 직선도 기. 그러면 이쪽에서 만나는 모양이 똑같이 저쪽에서 만나겠지. 그럼 그때 기울기가 음수면 이 새끼도 음수 똑같으니까 그냥 이 오른쪽만 세고 곱하기 얼마? 2배 해버리게. 오른쪽을 더 이상 안 그릴게. 근데 n 이퀄 3일 때도 이거 여기 하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총 몇 개냐? 2개냐? 야, 이거 규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감이 안 오면 올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수열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모르겠으면 노가다예요. 알겠어? 쫄면 안 돼. 저거 멋있게, 옆에 있는 1등급 친구가 멋있게 머릿속으로 일반화했어. 쫄 필요 없어. 우리는 꾸역꾸역 하면 돼. 자, 4,1은 요 정도야. 여전히 몇 개 만나네. 3번 만나는데 기울기 음수인 거 총 몇 개 있네? 2개 있네.
그럼 이제 5,1로 가보자. 5,1은 여기에요. 여기. 그럼 어떻게 지나갈지가 이야하 이렇게 보일게요. 질문할게. 흰색과 초록색 총 몇 개 맞나? 총! 왼쪽에서 다 포함해서 7개인 걸 확인해야 돼. 왜? 2차 함수는 5 근처에서 기울기가 얼마야? 제로. 그래 직선은 분명 기울기가 있지. 그러니까 네가 그림을 잘못 그리면 안 돼. 확대하면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0인 거고 분명 이렇게 뚫고 왔을 거기 때문에 총 교점 몇 개라고? 세봐. 7개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음수인 거 한번 찾아보자. 근데 여기는 양수, 여기는 제로. 아이 씨발 음수인 거 아직 몇 개야? 아직 2개야. 아 도대체 언제 바뀌는겨? 이번에 한번 6으로 가보자. 여기 6,1입니다. 아, 좀 느껴지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점선해 볼게. 하나, 둘, 3개 만나는 뒤 여기랑 여기 음수지. 그러니까 A의 6이 몇 개로 늘어났네? 4개로 늘어났네. 아, 어차피 뭐 곱하기 2니까 둘 하다가 4 하다가 뭐 6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느 타이밍에 바뀌는 거지에 대한 규칙만 내 스스로 조금 더 확신을 가지면 빨리빨리 갈 수 있겠다. 확신이 없어?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식하게 푸는 게 맞나요? 맞다고. 여기가 7입니다. 자, 이제 그 대신 그림을 안 그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7,1 지나게 그려봐. 여전히 총 몇 개야? 4개. 8, 지나보자. 4개. 9, 딱 여기야. 4개. 근데 10,일 때 늘어나지. 아, A의 6부터 A의 뭐까지 가? 9까지가 4개였고 A의 10부터가 얼마가 됐네? 6이 됐네. 그게 왜 그렇지 하고 봤더니요. 이제 좀 해보니까 알겠어. 요 극대를 넘어서야 생긴단 말이야. 5를 넘어서야 처음 생긴단 말이야. 9를 넘어서야 생긴단 말이야. 2가 총 4개였고요. 6도 몇 개니? 4개. 아, 이거 4개씩 가는 거구나. 이해돼? 오케이, 이렇게 쥐지스를 느끼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30까지 빨리 더 해봅시다. 자, 조심해야 돼. A의 1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0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가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고, 444도 4개 있고, 666도 4개 있고, 888도 4개 있겠지? 30개 채워야 되니까 천천히 가보자잉.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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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총 16개. 17한까지 간 거네. 더 갈 수 있겠다. 10, 12. 그리고 몇 개고? 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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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24, 25개 간 거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29. 그럼 마지막 한 놈은 혼자 있겠지만 숫자는 뭐겠어? 16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4괄호. 야, 2, 4, 6, 8, 10, 12, 14. 등차 수열 합이네. 하나, 둘, 서희, 너희 다 하여 7개다. 가운데 누구? 그게 몇 개? 7개. 그게 등차 수열의 합이죠. 8 곱하기 7. 그리고 마지막에 16만 따로 더해보래요. 자, 그러면 32 곱하기 7. 32 곱하기 7. 224. 16 더하면 240. 마지막 문제는 240이었습니다.